네, 안녕하세요. 법률을 읽어주는 남자 조변TV의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한데 최근에 문 대통령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는 유포 행위도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정쟁은 자제하고 이 문제만큼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점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뿐 아니라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도를 넘는 가짜 뉴스엔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 체계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신 정부는 모든 이렇게 가짜 뉴스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처벌해야 될까요? 결론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가짜 뉴스가 뭔지에 관해서가 좀 정의가 좀 애매모호한데, 아마 팩트가 아닌 뉴스, 사실이 아닌 뉴스를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아마 가짜 뉴스라고 아마 지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에 관해서 과거에는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본통신법 제47조 1항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를 통신한 자는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생산하고 전파하면 처벌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좀 나누어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조문을 유추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행위라서 그런 단계마다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처벌 조항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금 요새 제일 많이 하도되고 있는 게 공식 문서를 이용한 가짜 뉴스입니다. 공식 문서를 직접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유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이제 문자, 기타 SNS 통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누구가 메모 씨가 어디를 다녔다. 최근에 이제 창원에서 있었던 행위 가짜 뉴스인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이 업무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에서 공무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공무와 관련된 방해죄는 일단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그런 공무집행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그냥 문자나 혹은 메시지 등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들이 많이 적다는 거죠. 혹여나 특히 이제 그런 유포에서 제일 많이 문제 생기는 게 결국에는 공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냐 하는 확인 전화가 많이 오거나 혹은 이제 언론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좌우지우지되는 이러한 느낌들 혹은 이제 좀 불안감 조성들인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여지가 있다.
라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등을 통해서 김某某 씨가 뭐 어디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하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혹은 제70조 등에 의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릴 거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동대구역에서 네, 막 슈트 입고 막 뛰다니고 했던 네, 사실이 있었죠. 네. 그 경우에는 하면 처벌 가능하냐? 실제로 그거에 관해서는 훈방 조치를 받고 처벌했다는 네,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처벌 못 하느냐 하는데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조에 따르면은 네,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 규정은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처벌수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가짜 뉴스를 했을 경우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여전히 다른 법률을 통해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가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걸 배포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점 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